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기분에 따라서 이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고정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카리오 키퍼가 다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떤 이제 책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전 감독을 했을 때의 이야기가 지금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쩌면 지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철학이 토트넘에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애슬레틱의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어떤 기분이라던가 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게는 hardest time, 굉장히 힘든 시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일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사를 살펴보면은 10월 27일날 크리스탈 팰리스 할 때 1대0으로 진 거, 이때 토트넘의 모든 동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맨체스터 시티랑 2대1로 이제 이겼단 말이죠. EFL컵에서. 다음 날이 아니라 뭐 다음 경기지만, 그 다음에 또 카라바오컵에서 아스톤 빌라를 4대1로 이기면서 뭔가 올라오나 싶더니 입스위치한테 또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근데 이 두 번의 패배가 특히 컸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아무리 맨시티를 이기고 아스톤 빌라를 이기고 갈라타사라를 이기면서 뭔가 믿음을 빌드업 하려고 해도, 이 리그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입스위치에게 이렇게 승점을 헌납하는 걸 보면서 토트넘 팬들이 아주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팀이냐, 강팀을 상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약팀을 상대로는 또 왜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언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돌아오는 맨시티전에서 토트넘이 졌었더라면, 그러니까 맨시티의 홈 경기장인 에티하드 스테디움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졌더라면은, 그러면은 이 토트넘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졌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클래식 스퍼스 스타일, 완전 토트넘의 스타일로 even more dramatic overcorrection,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정으로 돌아왔습니다. 4대0으로 맨시티를 지난 10년 동안 뭐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이긴 적이 있었지만 4대0으로 어웨이로 또 승리를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유례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토요일에 거뒀던 이 승리는 단순히 1승의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입스위치전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씻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혹시 진짜 어려운 경기 내에서도 뭔가 좀 지금처럼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홈에서도 이렇게 경기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키 플레이어들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비카리오가 이번에 아프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부재할지 모르지만,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는 6주에서 한 10주 정도 의사들이 판단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키 선수인 비카리오가 없는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이길 수 있을까?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 그리고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봐도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일단 상승세인 것은 맞다. 토트넘이 지금 그 골을 넣은 것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득점만 생각해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골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2위인데, 근데 이제 필드골, 그러니까 페널티를 제외한 것만 치면은 토트넘이 또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 할 때마다 골이 들어갈 확률 역시 토트넘이 두 번째로 높은 그런 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네 번째로 적은 숫자를 실점했을 뿐 아니라 XG 값으로 봤을 때는 일곱 번째로 낮고, 그리고 이 슈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밑에서 세 번째로 상대방을 많이 억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카리오가 뛰던 상황, 이거 포스터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를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통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게다가 토트넘이 이번에 뭔가 시스모그래프, 여기 써 있는데, 지진 났을 때 그 탐지하는 기계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를 아주 지진 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선수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은 로마와의 경기가 11월 29일 내일 모레죠. 새벽 5시에 있음 뿐만 아니라 풀럼전, 본머스전, 첼시전, 레인저스전 아주 기가 막히게 경기들이 아주 쪼르르르 다가오고 있고 사실 12월엔 또 경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이 기복을 이겨내고 뭔가 꾸준함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긴장감 넘치는 가장 힘든 시기, 이 시즌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갈 텐데 첼시, 리버풀, 맨유 굉장히 어려운 상대들을 이제 잔뜩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 노팅엄 잘하죠. 노팅엄 돈을 엄청 투자했더니 그리고 풀럼도 요즘에는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을 만나는 거 토트넘에게 또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또 없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히샬리송, 벤탄쿠르, 반더벤 이제 프리미어 인저리에서 보면은 히샬리송도 지금 복귀가 멀었고 벤탄쿠르 벤탄쿠르 뭐 부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거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FA에서 지금 이야기해가지고 못 뛰고 있는 상황이고 반더벤 로메로, 마이키 무어 비카리오, 오더베르 이제 너무 큰 이름들이 지금 전부 다 토트넘에서 못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트넘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은 부상이 생겨가지고 토트넘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 또 잘할 수도 있고 뭔가 이 바이브가 그러니까 이 기분 자체가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과연 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더라도 어쨌건 이게 그냥 위기다가 아니라 뭔가 토트넘이 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패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가 여기서 끝나는데 토트넘이 뭐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은 그럼 올해 말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 토트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관조적으로 이 기사가 끝나는데 근데 최근 토트넘의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는가 과거에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이나 아니면은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맡아가지고 이제 감독을 했을 때, 그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본문 전체를 다 직역을 해드리려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을 지켜보고 계신 팬들에게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새로운 팀의 이제 그 수장이 됐을 때 그럴 때 항상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압박이랑 그리고 이제 패스를 너무 못한다. 그리고 수비가 너무너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이 임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뭔가 질문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왜 호주에서 온 사람에게 이제 축구에 대한 걸 믿어야 되냐. 점점 더 패배가 쌓이기 시작하고 전문가들은 이 팀이 다 파악당했다. 그리고 플랜 B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무 순진무구하다. 너무 이제 성숙하지 못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야, 근데 이거 거의 뭐 토트넘 아닌가요, 지금? 토트넘이 지금까지 다 지나가고 있었던 그런 과정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지속적으로 뭔가 땅을 쳐다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점점 자신감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모든 이제 영어 문장에서는 but이 나오면은 그 뒤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the smoke begins to clear. 뭔가 이 연기가 점점 더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뭔가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팀이 점점 이제 늦은 동점골이라든가 아니면 결승골을 넣기 시작한다. 몇몇 선수들 이제 진짜 쓰레기라고 여겨졌던 몇몇 선수들이 점점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레벨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최근에 브래넌 존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거 아닌데 싶었던 선수들이 지금 이번 시즌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maybe he's onto something.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 본데라고 이제 기자들이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서 슬슬 뭔가 토트넘에게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빌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오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토트넘에 대해서 믿기 시작. 이건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뭔가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실제로 된다. 진짜 된다.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단순하게 어떤 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 오면서, 그리고 일관적으로 반복해 오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일부가 된 그 전술을 해나간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상황이 그냥 스스로 이 토트넘을 위해서 술술 풀려가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 게시판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우리가 지금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정당하던 상황에서 이제 점점 기대감이 쌓이고 뭔가 이렇게 우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까지 이렇게 쭉 과정이 있는데 어디쯤 있는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연기가 좀 자욱했다가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기 시작한 건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늦은 동점골이나 아니면 결승골을 넣어야 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지난 시즌 토트넘도 그랬고, 그 지고 있다가 동점이나 아니면 이기는 경기를 가장 많이 한 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맨시티와 더불어서 토트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점점 일어나고 있다. 메디슨, 뭐 브래넌 존슨,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름들 나오죠. 이런 선수들이 점점 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토트넘에서 뭔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스마가 또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그래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5초 만에 받았는데 그래도 나머지 94분을 잘 버텨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점점 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그랬냐고 물어볼 것이다. 저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많이 갈려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접근 방식이 굉장히 좀 고지식하다거나 이상적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일관적이어가지고 상대방이 파악하기 쉽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야, 진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팀에 깊게 뿌리내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뤄내는 모습을 토트넘에서도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희망 섞인 의문이죠. 그런 게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올까요?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날 말이죠.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또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또 토트넘을 아끼고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고 레전드로 남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변화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또 이 책의 이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커리어가 진행되는 어떤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